네, 다음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동사무소를 가면은 이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키오스크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공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이나 혹은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급여는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1,32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70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 8시간 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공공 일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빨리 그만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원하는 업무를 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가 내 생각과 많이 달라서입니다. 내가 민원 업무나 혹은 사무 업무를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환경정비 쪽으로 업무를 하게 되어서 야외 활동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헤든쌤입니다. 오늘은 2026년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까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공공 일자리 또는 노인 일자리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외에도 자녀들의 재산이 나한테 잡혀 있거나 얼마 전에 하다가 금방 그만뒀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고 진짜 받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3개월 또는 한 달 만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는데 왜 그런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26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참여 조건.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공공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일들을 주어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급여와 혜택, 어떻게 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 일자리가 무엇인지 뭐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근무 시간이 짧고 업무 강도가 낮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자체가 제공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직장을 구해서 정규직으로 몇 년, 몇십 년까지 일하는 그런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지자체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각각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짧고 업무 강도가 낮아서 50대나 60대 그 이상도 꾸준히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업무 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2026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진은요, 좌측에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환경미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통 요즘에 키오스크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나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자체를 도와드리는 다양하게 업무가 주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2026년 주요 사항과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를 좀 세분화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일에서 5일 동안만 모집을 짧게 진행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노인들 비율이 높고 이 지자체별로 인기 있는 직렬들은 빠르게 마감이 돼서 그 3일에서 5일만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 홈페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지자체의 채용 사이트를 찾아서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자 중복 제한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최근 3년 장기 참여자들이 많이 있죠. 중복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제한을 강화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한정적으로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신규 참여자들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참여자에게 기회를 점차 늘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 결근이나 무단 이탈이 있던 참여자들은 점점 이제 제재를 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노인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수요도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제재와 제한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시급은 다들 아시다시피 만 30원에서 만 320원으로 약 한 2.9% 올랐습니다. 그래서 209시간 기준으로는 월 220만 원 수준인데 뭐 209시간을 다 채우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한 3% 정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65세 이상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구는 대구 일자리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공 근로 모집 공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옆에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주중에 8일 정도만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사업 기간은 11개월 정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를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 채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집 기간은 5일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근무 기간은 4개월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인건비는 보시다시피 우리 시급 오른 1,320원으로 책정을 했네요. 요거는 내년도에 참여자 모집 공고라서 내년도 걸 반영해서 공고를 띄운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마찬가지로 별도의 모집 공고를 냈는데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참여 조건의 기본 요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나 젊은 분들이 보셨을 때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과연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여 조건은 먼저 연령 조건, 그리고 거주지, 재산, 그리고 기타 조건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연령은 만 18세 이상만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50대, 60대가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도 점차 증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주지는 당연히 신청 지자체에 거주를 하셔야지 그 해당 근무를 할 수 있고요. 4억 원 이하의 재산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4억 원을 넘어가면은 이 공공 일자리를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소득을 받고 있다면 이게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고요. 소득 기준표는 간단하게 밑에 그 기준 중위 소득 70%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1인 가구는 167만 원, 2인 가구 275만 원, 3인 가구 351만 원, 4인 가구 430만 원, 그 이상은 뭐 5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 정도 수준 이하의 중위소득을 가지고 계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참여 조건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이거는 대구 동구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참여 자격 배제 대상자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를 초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참여를 하고 계시다. 즉, 한 세대에서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여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나 정기소득이 있는 분들,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참여가. 그리고 중도 포기한 분들은 혹은 강제 퇴임한 분들은 참여가 또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공공 일자리를 공고를 내고 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는 건데 중도 포기하는 분들은 어쨌든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제한을 두는 거죠. 다만 중도 포기해도 건강상이 뭐 아프거나 혹은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포기한 분들은 당연히 다음 단계에는 참여가 허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형 일자리는 우리가 젊은 층이 보통 선호를 하고 있고요. 뭐 문서 정리라든지 스캔 작업도 있고, 까 말씀드린 뭐 키오스크 도움을 드리는 그 작업들도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근무 시간이 조금 긴 편이고요. 현장형 일자리는 중장년층이 채용이 되고 계시고, 뭐 공원 하천 정비라든지 도서관 관리,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무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동사무소를 가면은 이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키오스크를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공공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이나 혹은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환경 정비나 주차 관리 등등이 또 있습니다. 여기 채용 공고에 사업 목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부산의 채용 공고인데요. 뭐 여권 민원 도우미 사업,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보조해 주시거나 혹은 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주시거나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주차 관리 업무도 계속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죠. 8시간 정도 수준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의 채용은 뭐 청년형 일자리가 많이 보통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공공근로 사업 목록에는 환경정비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고용이 되시더라고요. 지원자도 더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요 또 보이시는 지자체에서는 크게 카테고리를 공공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있고, 그리고 환경정비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정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지자체마다 크게는 비슷하지만 세세하게 보면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꼭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시고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그 다음 연도에 혹은 그 다음 시기에 내가 여기를 지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지자체 홈페이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 급여는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1,32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70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 8시간 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당도 발생을 하죠. 힘든 업무나 혹은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업무들은 추가 수당이 발생을 하고요. 교통비나 간식비도 별도로 지급해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공공 일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빨리 그만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원하는 업무를 신청을 했는데 그 업무가 내 생각과 많이 달라서입니다. 즉, 내가 나이가 좀 있음에도 문서 지원이라든지 사무 업무를 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도우미를 지원해서 고용이 됐는데 그 키오스크를 전혀 못 만져가지고 많은 도움에 지체를 시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민원 업무나 혹은 사무 업무를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환경정비 쪽으로 업무를 하게 되어서 야외 활동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지원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업무가 나한테 맞을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공공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시다가 그만두면은 다음에 좋은 공공 일자리가 나와도 고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공 일자리를 먼저 처음에 고용이 됐을 때 잘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다음에도 참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를 조금 더 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업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한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부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홈페이지 사이트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바로 그 대댓글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면 공고를 볼 수 있다라는 정도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